이게 지금 이제 좌파가 진영 논리에 오히려 더 좀 깊이 이렇게 이제 좀 빠져 있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이제 비상계엄 사태 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뭐 좌파라고 표현하지만 진보 언론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실체적인 사실을 국민들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취재 활동을 하고 노력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쪽 언론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예. 윤석열 또는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 대한 아주 공격적 취재를 예. 해가지고 특종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건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지만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입장에서의 보도다 이겁니다. 네. 그러나 저를 예를 들면은 좀 그런데 저는 보수지만은 근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9월 월간조선에서 특종을 했는데 12.12 사건은 녹음되었다 해가지고 보안사가 12.12 사건 때 각 장군들의 전화를 녹음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걸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뒤에 5.18 특별법이라든지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부르는 역사재판의 하나의 그 동기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세력에 불리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예. 사실이니까. 저는 좌파 또는 진보라고 불리는 쪽에서 그 좌파 정권의 치명적인 그런 특종이나 폭로를 한 기억은 없어요.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있지만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특종을 해야죠. 예. 김대중, 김정일, 예. 저 평양회담 2000년 6월 평양회담에 그 뒤에서 뭐 박지원 씨가 중간에 끼고 해가지고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주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있던 월간조선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특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한겨레나 예. 뭐 MBC가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예, 예.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도덕성을 따지면은 예. 보수 언론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예.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런 도덕적 우위가 약해졌다 이겁니다. 예.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좀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상황. 지금 보수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하면서 대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그냥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조갑재 대표님의 이런 이제 여러 비판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유리하다고 작동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잘 알겠고요.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과적으로 불리하다.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일부 보수 세력이 저를 비판하는 이유가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도절미해서 이야기하면 네. 계엄도 옹호해야 되고 탄핵도 반대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스탠스로 선거에 임하면은 뭐 대선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죠.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12월 4일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거지. 그때 예. 제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제명하고
국민들한테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 비상계엄을 법적으로 응징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정치적 타협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서 하야한다는 그 질서 있는 퇴진 타임라인을 발표를 하고 그쪽으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건 물론 그걸 응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예. 이런 프로세스가 옳았고 저도 그쪽 편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좀 그쪽 편인데 결과적으로 그 노선이 옳았고 반대로 한동훈 당시 대표를 몰아낸 친윤 세력이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광장 세력과 합쳐가지고 탄핵 반대 운동을 하다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문에 의해서 그 노선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그 노선은 헌법에 반한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철퇴를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 지금 거기서 노선을 바꾸지 않고 그쪽에 친윤 그룹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셈은 그게 틀렸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면은 100점 100패니까 가능성은 적지만은 어차피 비상계엄령을 편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거든요. 네. 그래도 그것을 확대시키려면은 한동훈 노선으로 가서 윤석열 잘못했다. 그 다음에 다소의 원인,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다소의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민주당도 문제다. 네. 이 양비론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반윤 반이 스탠스를 취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세력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그렇죠. 이제 대선을 치러야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을 면한다. 이제 이렇게. 쭉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이재명을 유리하게 만드는 이재명 대표를 유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예. 저희 주장과는 다른 길로 갔다가 요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노선 투쟁을 통해서 역시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쪽으로 약간 돌아오는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만나자고 했을 때 정규재 주필과 함께 봤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활용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안 나가야 되겠다라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런 질문을 뭐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자 아닙니까? 그죠? 예, 예. 55년 기자입니다. 기자는 뭐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야 돼요. 네. 그거는 기자의 특권입니다. 예. 그리고 또는 기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원이에요. 네. 지금 그죠? 지금 통계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